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5가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버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예, 과연 내가 지금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이 있나, 재정적으로 완벽한가, 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야, 드디어 은퇴할 때가 됐다, 예, 그동안 미뤄왔고 못했던 일들 이제 신나게 해보자,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 예, 그래서 기대감에 가득 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5가지,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던 이 5가지의 버리시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5가지 한 번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집입니다. 예, 큰 집, 예, 좋긴 하죠. 예, 좋긴 한데 본인이 이제 큰 집을 마련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 키울 때 진짜 좋은 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커서 다 독립을 하고 과연 두 부부만 남았을 때 여러분은 이 집에 얼만큼의 부분을 사용하십니까? 한 4분의 3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내 성공의 징표가 될 수 있고 아메리칸 드림의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웠던 또 추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시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세 자녀를 키우시고 시애틀에서 쭉 살아오셨던 어떤 분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시애틀이 너무나 좋고 공원도 가깝고 아이들 키웠던 추억도 있고 그 집이 너무 좋긴 하지만 이 집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집에 들어간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콘도를 샀습니다. 두 분이 지낼 수 있는 콘도를 현금으로 매입해갖고 매달 먼트리 페이먼트를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 시애틀이 다른 데는 좋은데 또 겨울에 또 추우니까 그때는 라스베가스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런 걸 갖다가 스노우버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노우버드, 예, 철새처럼 따뜻한 데를 찾아가는 것 갖다가 스노우버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겨울 같은 때 좀 추울 때는 베가스 와서 좀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선 경제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순자산이 생긴 거죠. 그동안 페이먼이 남아있고 모기자 남았을 때 집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콘도 하나를 사고 나니까 순자산이 남았고요. 또 집이 크지 않으니까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이 훨씬 줄어듭니다. 주택 유지 보수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또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돈만 1년에 15,000불이 세이브 되더랍니다. 15,000불이에요. 예, 한 달에 뭐 한 1,250불 정도, 예, 이 정도가 더 세이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큰 집은 우선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죠. 예, 그게 또 비싼 게 한 몫을 하고요. 집에 가든이 있다. 저도 예전에 뭐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수영장 쓸 일이 없어요. 수영장에 들어간 돈이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절대 수영장 있는 집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집이 큰 것도 가드닝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물값도 많이 냈었죠. 예, 그때 뭐 땅이 넓으니까 물값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나이 들어서 오히려 큰 집이 있어봤자 불편하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집을 소유 안 하는 게 더 좋다. 예, 큰 집을 버려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큰 집을 버리고 여러분이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면 뭐가 좋냐? 내가 조그만 집으로 갔으니까 나는 인생이 이제 쭈그러들었어. 예,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집 관리인이 아니라 인생 관리인이 돼야 됩니다. 하우스 매니저가 아니라 라이프 매니저가 돼야 돼요. 왜? 집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집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잔디도 깎아야 되고 또 집은 고장 나면 또 직접 고치던가 아니면 또 사람 불러야 되고요. 근데 청소도 계속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 들면서. 집 크잖아요. 방 4-5개 있으면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사람 불러서 하면 돈 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건데 시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집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매달려 갖고 시간 부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 내보내고 나서 이곳 라스베가스에 한 방 5개짜리 집을 살까 했었어요. 5개짜리 집을 왜 사냐? 방 하나는 이제 부부 침실이고 또 방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사무실 쓰고 방 3개는 아이들의 이름을 걸어놔주고 싶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뭐 큰아들, 뭐 둘째 아들, 우리 딸, 이름 걸어놨고 언제든지 니네들 오면 여기서 니네 방 써라.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내보내고 벌써 2년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못하고 너무 꿈만 가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1년에 한 번 아이들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20대, 30대 때 아니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 뭐 옆에 같이 LA 사는 것도 아닌데 라스베가스까지 그렇게 자주 오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고요. 방 5개 있어봤자 그 3개 빈 방, 그거 맨날 먼지만 쌓이고. 그래서 방 3개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방 하나는 손님들 오면 쓰라고 하고요. 하나는 제 사무실 쓰고 지금 이거 쓰는 것처럼. 또 하나는 침실 쓰고. 이름은 충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제가 여기 또 타운하우스로 이사 오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타운하우스는 집 바깥을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HOA에서 다 해주니까 솔직히 하우스였으면 제가 한국 가는 동안도 가드너도 불러야 되고 바깥에도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되게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본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 이런 데 가면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댁은 큰 집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개념이 요즘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곳 라스베가스에 우리 애들이 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 큰 집 얻을 돈 갖고 돈 세이브했다가 애들 호텔 얻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 얻어갖고 애들이랑 손주랑 거기서 좀 재밌게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집을 다운사이징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큰 집에서부터 콘도 같은 걸로 옮겨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콘도 중에 하나는 공항 바로 옆에서 저도 집 사고 알았는데 1년 프로퍼티 텍스가 600불도 안 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프로퍼티 텍스 1년에 몇천 불 내는 것도 암만 현찰 주고 집 샀어도 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부담스러운데 재산세, 생활비 이런 같은 게 좀 적은 주로 이사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나중에 내가 뭐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렌트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집 팔아버리고 그 돈 쓰시고 렌트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죠. 한국 왔다 갔다 좋은데 비행기 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 타세요. 비즈니스 돈 아껴서 뭐 합니까? 비즈니스 타시고 한국 가면 그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시내 들어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셔틀 밴 부르세요. 그거 한 10몇만 원이면 경기도 웬만한데 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편해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비즈니스 먼저 보면 마일리지 담아들어서 탄 거고 비즈니스 안 타도 되지만 저는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비즈니스 탈 겁니다. 제가 그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럼 비즈니스 캠피디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비즈니스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사실 이런 거 조금만 욕심 들려시잖아요. 아니 내 집 팔아먹고 몇십만 불 있어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앞으로 30만 불 있는데 30년 동안 1년에 10,000불씩 써도 30년인데 30만 불 엑스트라 생기면 비즈니스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 솔직히. 뭐 1년에 몇 번씩 비즈니스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거 큰 집.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버려야 될 거. 이건 뭐냐면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다 컸으면 이제 크게 놔두십시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 우리 애들 진짜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1.5를 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솔직히 뭐 저한테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더 중요한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생각이 내가 늙어서 너한테 그 의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 이거를 갖다 제일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경제적으로 의지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 비용까지 다 모아놓으셔갖고 저한테 건네주고 하셨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친 게 제 첫 번째 목표인데 아이들한테 또 도와주는 거 진짜 어렵다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은퇴하시고 와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년? 20년이라고 그러면 주로 따지잖아요. 예, 몇 주냐면 한 1000주. 예, 이 정도 됩니다. 1000주고 자녀들은 앞으로도 몇십 년이 남았어요. 몇십 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돈을 주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를 몇 년 미룬다. 그러면 내 몇 년이라는 시간은 자녀의 몇 년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잖아요. 또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은퇴를 3년 동안 미뤘다. 예, 그러면 그 3년이 인생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고고 이어스라고 하죠. 예, 진짜 신나게 룰루랄라. 예, 한국식 표현하면 룰루랄라 이겁니다. 룰루랄라 신나게 놀 수 있는, 예, 일하는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놓치는 거죠. 다른 부모님이 도와줘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모한테는 과연 똑같은 시간 3년이 자녀의 똑같은 시간 3년, 부모의 똑같은 시간 3년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부모의 3년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융자도 잘 나와요. 론도 잘 되고.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들고 이제 더 그럴수록 일자리도 없고 융자도 안 나오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언젠가 사업하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 네 비즈니스 셋업해갖고 네가 SBA 론 받고 안 되면 뱅크럽시 해라. 예. 전 냉정하게 말합니다. 예. 아빠는 너한테 돈 도와줄 생각이 없다. 예. 부모한테 돈 바라지 말고 내가 쓰다가 죽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그거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근데 너희들한테 줄 거는 없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친 재정적으로의 도움은 자녀들의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어느 집이든 간에 큰아들이 맞선 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옛날 분들, 특히 옛날 분들은 아이고 우리 큰아들 제사 지내야 되는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 사업 도와주고 뭐하고 하다가 계속 큰아들이 사고 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제 주변의 친척들 보면 저희 외가 쪽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예. 다 큰아들이 사고 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그게 독립심을 해치는 거예요. 예, 뒤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갖다가 자녀한테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좀 서포트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빌려주는 거다. 예, 이렇게 인지를 시켜놓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그러면 부모님 나중에 돈 벌 데가 없는데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막무가내로 희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녀들한테 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넌 갚아라. 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우리 애한테 이걸 도와주고 애가 몇 년 뒤에 나한테 갚으면 이게 괜찮을까? 야, 이런 같은 거를 항상 상의해 보신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없는 돈에 도와주지 마세요. 부모님이 빚져서 자식 사업 도와주고 예, 이런 같은 거는 전 진짜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일부를 주려면 부모는 이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거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값비싼 장난감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장난감? 예, 어른들의 장난감은 뭘까요? 예,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었죠. RV를 사서 그걸로 여행을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보트를 사서 낚시를 다닐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스키를 탈 거야. 뭐 이런 거에 있는데 값비싼 장난감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값비싼 장난감 제일 큰 게 뭘까요? 보트를 산다거나 RV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걸 모은다든가 아니면 사용도 잘하는 별장을 산다든가 타임쉐어 같은 걸 산다든가 특히 칸쿤 같은 데 갔다가 홀라당 넘어가서 타임쉐어 사신 분들 많이 있죠. 이런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안 팔아요. 차를 다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이 차를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 보험 해야죠.
근데 등록비, 레지스트레이션 그건 뭐 싸다 하더라도 보험도 드려야죠. 예, 이런 거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차가 오래되니까 고장 나고 그러면 또 오일 체인지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차를 5대 갖고 있는데 이 차 유지비만 1년에 12,000불씩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차들 아까워서 잘 타지도 않아요. 1년에 한 6번 정도밖에 안 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우리 이 차 한 번 탈 때마다 2,000불씩 내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미국에 뭐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RV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트도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예, 솔직히 나이 들어서 보트 많이 못 타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죠. 보트 같은 경우는 또 정박장 비용도 내야 되고 보트 또 예, 유지 고치고 뭐 이런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비싸요. 예, 또 보트가. 그다음에 RV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RV 타고 여행 다닐 수가 있는데 RV도 생각보다 나이 들면 많이 못 다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알고 계신 분 중에서 보트 갖고 계셔갖고 알래스카 가면 제가 보트를 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참 뭐랄까요, 좀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보트를 갖는 것보다 보트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드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RV 갖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세요. 예, 어떤 형님은 RV를 너무 잘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형님은 진짜 RV를 사서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게다가 파킹장 때문에 골 아프고 오히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값비싼 장난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한 돈만 불 해요. 그것도 지금 중고로 팔면 몇천 불 못 받겠지만 팔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옛날처럼 그렇게 로드바이크 타고 막 100마일씩 다니고 막 이런 거를 못 해요. 제가 특히 라스베가스 오니까 라스베가스는 또 지역적으로 여름에 더우니까 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미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골프도 조금 뭐 진짜 치신다 그러면 골프채 나중에 몇 번 갈다 보면 그거 골프채 값 몇천 불 그냥 쉽게 들어가죠. 좋은 거 골프채 값 몇천 불 들어가죠. 골프웨어 사죠. 아니 취미 하나에 돈만 불씩 다 들어가요. 예, 돈만 불씩 들어가는데 늘 즐기는 취미라면 만 불이 아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 10,000불 정도 들어왔는데 그 자전거가 아깝지 않은 게 그 자전거가 제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제 건강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깝진 않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로 엄청나게 다녔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는 그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옛날처럼 익스트림하게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스노보드도 예전에 스키 스노보드 이런 것도 한 돈만 불 썼어요. 진짜 젊었을 때는 뭐 겨울에 그냥 보드장에 가서 살았어요. 뭐 한 50번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깝지 않아요. 뭐 10,000불어치 사도 아깝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게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뭐 나중에 집사람이랑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나중에 스키나 타러 가자. 그러면 이제는 다 빌릴 거예요. 예, 살 생각 없습니다. 스키 장비 같은 거 살 생각도 없고요. 근데 자전거도 더 살 생각도 없고요. 근데 요즘에 검도를 하는데 검도 이제 호구라고 하죠. 예, 입는 이제 투구 같은 거. 예, 그것도 제가 일생에 지금까지 2번 샀어요. 대학교 때는 남이 쓰던 거 중고로 150불 주고 샀고 나중에 이제 한 30살쯤 됐을 때 한 6,700불인가 주고 한 세트 샀고 6,700불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좀 나이 좀 드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제호고 좀 제대로 만들었고 이건 잘 만든 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살까 알아보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엔화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수제호구를 만든 데를 문의를 해봤어요. 150만 엔 하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10,000불입니다. 예, 10,000불인데 10,000불이 기본형이에요. 예, 거기다가 옵션 붙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철갑 상어 가죽 같은 거 붙이면 또 그거 500만 원 더 붙고 뭐 턱에다 뭐 붙이면 뭐 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10,000불인데 이 10,000불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이걸 사놓으면 제가 70, 80 검도는 70, 80도 하시거든요. 예, 제 주변에 다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도 다 검도하시고 지금 도장에 나오시는 75세 되신 일본 그 선생님 계신데 와 그분도 뭐 젊은 사람과 대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2, 3년 쓴다 그러면 10,000불도 아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알아보니까 2년 걸린대 만드는데 아니 야 2년이면 이거 만들던 장인이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한다 그러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골프 같은 경우도 진짜 나이 들어서까지 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칠 수 있으니까 좋은 골프채를 사줘야 되는데 골프는 좀 문제가 뭐냐면 골프는 골프채 유행이 바뀌어서 결국은 골프채가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유행 바뀌고 그래서 변덕으로 골프채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검도 이 호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한 번 사면 진짜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써서 만드는 거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도 좀 솔직히 좀 유행을 타서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던 운동,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운동, 이거를 젊었을 때 생각하고 아직도 좋은 걸 갖고 있는다? 이거는 웨이스팅 머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웨이스팅 머니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한 반년 전에 기타 사러 갔다가 제가 젊었을 때 너무나 갖고 싶었던 7연 기타가 있어요. 기타줄이 7개 들어가 있는 7연 기타가 있는데 스티브 바이의 스페셜 에디션 기타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막 3천 얼마 하는데 살까 그러다가 결국은 안 샀어요. 왜? 젊었을 때 같이 기타를 안 칠 것 같거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웨이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난감이 있어요. 예, 어른들도 왜 장난감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장난감입니다. 뭐 제가 샀건 스키, 스노보드, 자전거, 그다음에 뭐 기타, 예, 검도 용품, 예, 이런 게 다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RV, 어떤 분은 보트. 저는 보트는 원래부터 살 생각이 없었고 RV도 살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왜 바꿔 먹었냐? 예, 주변에 아는 분이 RV 사갖고 1년에 딱 2번 타고 RV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RV도 의미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것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트는 그냥 빌려 타면 돼요. 남의 거. 그리고 RV도 여행 갈 때 렌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감가상각비 뭐 이런 같은 거 생각하면 다 손해죠. 만약에 RV가 여러분이 꼭 갖고 싶다 그러면 중고로 사세요. 그것도 새거 같은 중고 1년도 안 된 거. 예,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RV 샀다가 맨날 갈 줄 알고 샀다가 두세 번 타다가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RV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버려야 되는 거. 예, 뭐냐면 자동차 중에 한 대입니다. 부부가 나중에 둘만 남았어요. 자동차가 저희도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왜 한 대밖에 없냐? 와이프가 이제 한국이랑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있어도 둘이 같이 다니지 따로따로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차를 혼자 쓸 일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합니다. 예, 전날. 와이프가 여보 나 내일 친구들 만나니까 차 좀 끌고 나갈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친구 만난다 뭐 누구 만난다 그러면 혹은 와이프한테 여보 나 거기다 좀 데려다 줘 데려다 주고 나 이따 저녁 때 술 한잔 먹고 이따 우버 타고 올게. 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필요 없어요. 차 한 대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 돈 1,000불씩은 들어가죠. 자동차 한 대 페이먼트에다가 보험료 내고 기름값 내고 돈 1,000불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두 대씩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따로따로 서로 바쁘니까 두 대씩 필요하죠. 남편 거 하나, 와이프 거 하나가 있지만 두 분 모두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한 대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차 한 대만 갖고 다닐 수가 있나? 그리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버를 타야 되고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그거 돈 아깝지 않아요? 예, 그게 훨씬 더 쌉니다. 우버 값, 리프트 값으로 1,000불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하나 없애고 부부간에 차 한 대만 있는 거 이거 갖고 한 달에 돈 1,000불씩 더 세이브할 수 있고 이걸로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제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메인테넌스 해야죠. 그다음에 또 레지스트레이션 피 내야죠. 보험 내야죠. 그다음에 자동차는 계속 놔두면 가치는 떨어지죠. 여러 가지 손해만 보는 게 자동차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명예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 사회적 지위,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건 뭘까요? 지금까지 다 물질을 버리는 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명예를 왜 버려야 되냐? 여러분이 변호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이런 직함, 남한테 존중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버림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닥터였어요. 누구나 닥터 킴, 안녕하세요, 닥터 킴, 닥터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은퇴하고 나서 아직도 내 직함, 닥터, 이게 곧 나 자신이고
나에 대한 사람들이 존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얽매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닥터킴이 아니라 동네 김씨 아저씨가 돼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닥터킴이 되려고 계속 이제 의과 쪽에 뭐 의술 쪽 이런 쪽에 계속 매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다른 취미를 갖고 그냥 닥터킴을 내버리니까 닥터킴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닥터킴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동네 뭐 이렇게 의료 봉사 뭐 이런 데 같은 데 가서도 닥터라는 소리를 듣는데 물론 봉사는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의료 봉사를 하는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닥터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의료 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뭘 다른 걸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닥터가 아니라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닥터를 그만두니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닥터 김 이분은 동네 김씨 아저씨에서 돌아갔고 목공에 취미를 붙여서 집에서 열심히 목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직함이지 여러분이 그 직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닥터라는 건 여러분이 했던 일이에요. What you did예요. 나는 닥터였다지 내가 닥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지 내가 닥터는 아니에요. 내가 김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김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직함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함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직함에 매달렸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같은 거 좀 알아보고 남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젊었을 땐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는 투두 리스트 오늘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 이제 뭐냐면 what you want to be list 이게 뭐냐면 to do list가 아니라 to be list예요. 그러니까 to do list는 내가 해야 할 일 what you want to do list 근데 what you want to be list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야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행가가 돼야 되겠어. 아니면 아마추어 예술가가 되겠어. 포토그래퍼가 돼야 되겠어. 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형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지난 몇 년간 그 올리는 걸 봤거든요. 사진 실력이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작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뭐죠? 큰 집을 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집을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그만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냥 그 집을 놔두고 싶으면 누가 집에다 세일을 놔둬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집을 버림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지원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너무 돈 나고 내 인생을 못하는 거, 이거는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버려야 되는 것은 값비싼 장난감입니다. 여러분의 별로 쓰지도 않는 취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버려야 되는 거는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 부부끼리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걸로써 여러분이 또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차량을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한 대당 1,000불 들어간다. 1년에 얼마에 12,000불이죠. 차 한 대만 버리면 여러분 한국 가실 때 아이고 한국 가니까 지겨워 이럴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타고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은 여러분의 이제 직함이나 내가 뭘 했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걸 버리시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이걸 다 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이 생길 수가 있고 더 행복한 삶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버려야 되는 5가지의 좀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은퇴를 하면 많은 것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못하고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남은 삶 갖다가 최적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은퇴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는 돈이 많아도 여러분 최적화 시키면 계속 모자르고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가지 말씀드린 거를 다 하고 남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충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100만 불씩 줘도 상관없고 차를 10대씩 사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큰 집에 살아도 그 돈 뭐 매니지먼트 하는 게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은 되게 드문 거죠. 되게 드문 겁니다. 근데 보통적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씩만 줄이면 1년에 몇만 불씩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집도 조그만 거 옮기면 10,000불 줄여, 차도 하나 줄이면 또 10,000불 줄여, 자녀들한테 돈 대줄 것도 줄이면 10,000불 줄여. 야,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자꾸 줄여나가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시키는 게 오늘 얘기의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제가 앞으로 10년 후면 해야 되는 게 은퇴입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 다 돼서 은퇴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벌써 은퇴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겠네.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왜 우리가 차가 2개 필요하지? 그냥 와이프랑 나랑 차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살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시고 아니 다 큰 자녀들 바빠갖고 1년에 한 번 오지는데 얘들 방 비워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세이브할 수 있고 그 세이브한 돈으로 여러분이 다른 걸 즐겁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을 잘 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훨씬 부유하고 훨씬 여유가 있는데도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타세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죠. 아깝긴 아깝지. 저도 아까워. 왜? 뭐 1,500불이면 탈 수 있는 비행기 갔다가 4,000불 내면 아깝지. 왜 안 아깝겠어. 저는 지금은 아까운데요. 제가 나중에 65세가 되면 4,000불 내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절대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왜? 그냥 내 인생이 편해지는데 그때는 그 값어치가 더 크잖아요. 돈을 진짜 자기가 언제 멋있게 쓰고 언제 기분 좋게 쓰고 언제 나를 위해 쓰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부자라 하더라도 되게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쥐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버리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버림으로써 더 채워지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갖고 앞으로도 저와 또 이렇게 은퇴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나누고 또 주중에는 또 미국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